네, 앞으로 4년간 부산 지역의 행정과 민생을 책임질 일꾼이 결정이 됐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민선 8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이갑준 사하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 끝나고 더 정신 없으시죠? 예, 선거 끝나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났던 우리 주민들 또 다시 만나서 확인도 해보고 현장도 다시 가보고 하는 그런 일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보시고요. 새 구청장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은 우리 사하 구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우리 사하를 많이 변화시켜 달라는 우리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사하를 발전하는 사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급적 빨리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생활 불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그런 것들을 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서 우리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하시면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사하분이 막 그렇게 많은 잡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드시기도 하셨죠.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은 제가 정치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운동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 사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실수도 하고 결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자면은 이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왜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또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많은 그런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제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좀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은 네. 훨씬 더 조리 있게 답변도 하고 또 조리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긴 게 예. 우리 선거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예, 선거 예. 분위기 때문에 좀 이겼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어필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선거 분위기가 저한테 많이 유리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구청장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박영준 시장님께서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그런 덕분도 제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저를 도와서 많은 운동을 같이 해준 분들의 여러 가지 이 노력도 그게 더해진 거 아닌가 봐지고 또 옛날에 제가 사하에서 10수년을 살았고 또 사하 부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갑준 당선인의 성격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격이 어떠시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이고, 그거는 제가 그 뭐 칭찬할 만한 제가 그런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좀 생긴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제 좀 뻐기어 본, 소위 말해서 우리 시골 말로 뻐기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어깨에 힘을 주자도 별로 제가 어깨가 없고, 목에 힘을 주자도 뭐 목도 별로 튼튼치 못하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도움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그게 어찌 보면 사실은 저희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소위 꼰대 스타일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수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거의 막바지겠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위는 제가 좀 많이 좀 우리 각계각층을 참여시키는 인수위를 꾸려서 네. 저희 그 어떤 구정의 방향을 우리 구정에 잘 반영시키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가운데서 인수위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구정 업무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를 꾸리는 대신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받으면서 우리 시의원님도 어차피 이제 시정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구의 해난들을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동참을 요청을 하니까 네. 다 참여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위 대신에 저는 이제 시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점은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지역위원이 4분, 시의원, 또 비례대표로 또 한 분에서 5분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 현안을 잘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을 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공감대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네. 좋은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년간 구정을 이끌기 위한 민선 8기 곧 출범을 할 텐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구의 약점과 강점도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강점보다는 약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니까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사구는 한 3가지 정도의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옛날에 좀 공해 물질을 많이 좀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선 많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거 단지가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공장 지역과 주거 지역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통이 저희들이 이 부산의 남서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지정학적으로도 좀 교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지형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산 능선에 또는 골짜기에 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체 이제 그런
지형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의 부담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취임을 하고 난 이후 예.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 아울러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 또 사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현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는 그런 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주민 불편 사안을 현장에서 해소해드리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일주일에 매해 한 번은 나가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걸 해결해 줌으로 해서 그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민생을 챙기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네. 그런 거니? 2024년이면은 가덕 신공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네. 그때는 우리 사가 민간 투자자들의 어떤 욕심을 내는 지역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민간 투자자들을 우리 쪽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시킬 것이다 하는 장기 플랜을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민생을 챙기는가 동시에 우리 장기 플랜을 바로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전문가들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또 지역에는 우리 학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계도 각계각층이 좀 참여하는 가칭 가덕 신공항 본격 추진에 따른 사발전 추진 협의회 같은 것을 네. 대한민국의 근위있는 분들도 모시고 지역 주민들도 모시고 해서 출범을 시켜서 우리 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 필요한 플랜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그 플랜이 개별 플랜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이지 못하고 네.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 문제, 그 다음에 가덕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 획기적인 사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 플랜이 나오고 그 플랜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투자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거나 또는 외국을 찾아가거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네. 우리 사안은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한 또 일 중에 하나는 민생을 챙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기간 중에 만났던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는 생활 불편상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첫째 네. 하나가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체증 문제, 또 그동안에 우리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획만 돼 있고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역 내에서의 교통 불편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히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구의 재정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 정치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습니다.
네. 제가 기획재정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정도의 도로라면은 분명히 시가 재정을 지원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구의 재정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이상 장기적인 미제 네. 과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시의계에게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올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된다면은 사구 내에서의 이 교통 정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 되면은 이제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풀리기만 하면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오늘 제가 부서 업무 추가 보고를 받으면서 네. 이제 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적지만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한 빨리 구입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빨리 또 시급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종합하면 지금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런 플랜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플랜, 장기적인 플랜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말씀도 들어보니까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사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 그걸 요구해서 이제 시에서 좀 반영 재정을 좀 지원을 받는다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차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기 플랜에서 보면은 크게는 이제 경제 사회 분야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장기 플랜을 하나 있을까요?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힌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윤곽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 다대포는 지금 관광, 문화, 레저 이런 쪽에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하고의 근접성 그리고 풍광으로서 어디 내놔도 못지않는 그런 자연 풍광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환경이 훼손된 지역은 저희들이 단장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광시설을 입지시키고 또 훼손도 자연 훼손을 조금은 하더라도 좀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한진중공업 부지 또 그 인근의 공장 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 개발을 통해서 정말 그 문화관광시설이 또 공원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고 또 여기에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거단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도 거기에 명품 주거단지를 넣어서 젊은이들이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아주 천혜의 좋은 공단이 심평장림공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평장림공단은 그동안에 이제 강서가 개발이 되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한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기업들도 우리 제조업 전체를 위해서는 다 필요한 공정에서 꼭 있어야 될 뿌리 산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뿌리 산업들은 뿌리 산업대로 보호를 해주고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놓고 교량을 놓고 하는 사회간접 시설이 국가 재정으로 해주듯이 그런 이제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해 시설, 공해의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SOC 투자로 봐가지고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공론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좀 협조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하고 정말 공해가 최소화되고 그런 기업들이 더 생산성을 갖추게 해주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정말 좀 생산성이 있고 첨단 기업, 소재 부품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가덕 신공항과 우리의 근접성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그 풍광이 대단히 좋은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충분히 와서 일할 수 있는 공단으로 재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이라든지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공단 내에 갖춰주고 그 공단이 저도 상공회의소에 있으면서 많은 해외 선진 공단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테크노밸리입니다.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런 좋은 시설들에 좋은 그 공단에 가보면은 공원인지 연구소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이 강도 있고 또 일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되고 우리 다대포에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민간 첨단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민간 기업부가 아무리 여기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해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지 그 젊은 인재들이 와서 즐겁게 생활하는 정주 여건은 돼 있는지 이런 그리고 그 공단이 충분히 자기들이 투자할 만큼 그런 조건, 즉 말해서 공원, 레포츠 시설, 뭐 문화 시설이 인근에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가 그렇게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좀 시간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10년 내에 거의 변화를 다 가져오고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덕 신공항 본격 추진에 맞춰서 우리 사업 발전 계획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네. 그리 되면은 아마 이제 누구라도 이런 지역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정표까지 또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알려주면은 충분히 기업이고 민간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투자해 줄 수 있다. 지금도 녹화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만 쓴다면 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이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하구의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만 60세 이상이 좀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네. 5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비중은 그 정도로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앞서 이제 공단, 뭐 주변 환경, 뭐 정비 조성 그리고 예. 뭐 정주 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이 사하구의 주거 환경이 좋아야지 맞습니다. 인구의 유출을 막고 공단 주변에 이제
근로자 또는 이 청년들이 사하구에서도 정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 사하구 안에서 보면 재개발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지지부진한 지역이 부산 중에서 특히 사하라는 평가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법이 있으십니까?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세든 분들은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이 손때가 묻고 또 추억이 쌓인 거리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대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젊은이들은 다 떠납니다. 네.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은 최대한 빨리 행정적인 절차는 최소 기간 안에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간 그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전문가와 지역 주민 분들을 함께해서 민간 합동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빨리 서둔다면은 7월 말까지는 구성이 되리라고 봐지고 운영도 그때 되면 시작할 건데 여기에서 맡는 역할이라 하면은 이제 주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신속히 좀 해결하도록 네.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갈등이 해소되는 추이에 따라서 행정 절차는 바로 밟아가는 투트랙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포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도 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괴정 지역에서 아마 그런 문제도 많고 또 그걸 좀 꺼려하는 어르신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설득도 하고 또 민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갈등 조정도 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네. 이 주거 문제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명품 주거단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금년 말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추진해 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추진 중인 재건축을 비롯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단 없이 좀 갈등 없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 절차를 마련하겠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시 재원 마련 예. 이런 부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좀 민선 7기 사업 중에서 손봐야 될 것들이 보이던가요? 민선 7기 사업은 내가 우리 지금 현 청장한테 가급적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를 했고 지금 추진 중인 때 마무리될 수 있는 거는 마무리. 예, 빨리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했고 또 지금 현 청장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선후배가 아니고 해서 네. 우리 현 청장이 정말 좀 이런 사업들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마무리를 못했던 또는 시작을 못했던 상관없이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정리를 해서 나한테 주겠다 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사실 민선 7기가 역량을 쏟았습니다. 네. 대단히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민선 7기의 사업을 완전히 번복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네. 이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사업은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은
전면 개편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이제 곧 있으면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슬로건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슬로건은 제가 그 선거 기간 중에 정한 슬로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내 삶에 힘이 되는 이제 행복한 사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제가 뭐 당장 시급하게 확정하기보다는 제가 들어가서 이제 또 의견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실행 또 지침 같은 것도 필요한데 네. 그것을 이제 뭐 우리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의견을 듣고 하듯이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슬로건도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일단 가칭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사하, 행복한 사하 행복한 사하. 또는 희망 사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의견을 듣고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7기와 다른 민선 8기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뭐 구조 운영 방향이라든지. 예, 우선은 그동안의 민선 7기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도 뭐 이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근무일 중에서 사흘은 현장에서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이제 기업인들과 같이, 그 중에 하루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그 중에 하루는 사업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사 현장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적어도 하루의 5시간 이상을 그 현장에서 같이 하겠다. 그래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정을 펴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갑준 사하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10여 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공통 질문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갑준 그 구청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시아통신 서인수입니다. 예. 인수위가 따로 안 꾸미지고 시의원을 같이 같이 해서 업무 보고도 인수위에서- 받고 예.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위에서 예.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좀 국민에게 들으면 인수위가 꾸미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꾸며졌는데 좋은 아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하나 있으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시의원님들 다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예. 한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거기가 주요 교통 결절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공사가 조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굉장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데도 그게 20m 도로로서 구에서 개설하고 관리해야 되는 도로로 이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10여 년 전에 세워진 그 교통계획 통행량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구도로로 묶여가지고 시각을 반영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시에서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도로로 지정을 해서 네. 건설 또 운영을 시에 맡기자 하는 그 의견의 일치를 본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도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의원님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구에서 업무 보고를 구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해난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시의원님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난 파악을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과장들이 구의원들하고 충분히 인사도 서로 나눴고, 또 해난에 대해서 서로 의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의정 활동을 시의원님들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신임구청장으로서 뭐 장기간 플랜이면은 보통 이제 뭐 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4년 동안 네, 신임구청장으로서 이 사하구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정말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좀 우량 기업이, 첨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꿈이 적어도 1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에 따른 우리 사업 발전 계획을 내년 봄까지 만들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 일정표에 따라서 적어도 4년 내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다대에 획기적인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년 후 내 삶의 힘이 되는 행복한 사하가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사하를 위한 봉사자 모섬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고 저희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사업 발전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갑준 사하구청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